자, 안녕하세요. 아침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열심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요. 열심히. 우리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살자, 너는 열심히 좀 해라.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근데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이 열심히해요? 무엇이? 무엇이 열심인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사람들이 우리 너무 쉽게 이야기해요. 아, 저 이번 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달 열심히 좀 해라. 넌 부모님 고생하는데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냐? 이렇게 하잖아요. 열심히가 뭐냐 이거지. 품사로 먼저 하세요. 열심히. 부사예요. 부사. 그렇죠? 명사도 아니고 동사도 아니고 부사인데 우리 굉장히 많이 쓰는데 문제가 뭐냐면 열심히란 말을 많이 쓰는데 열심히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뭐가 뭔지 이렇게 아직 개념도 없이 그냥 열심히란 말을 남발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특히 열심히란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왜 열심히란 말을 많이 쓰냐면 열심히 했다고 하면은 좀 용서가 되는 문화여서 그런 것 같아요. 되게 감성적으로. 선생님 저 열심히 했는데요. 아빠한테도 저 열심히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다 용서하는 문화예요. 근데 과연 그게 맞냐라는 걸 질문해보고 싶어요. 위로는 좀 될 수 있어요. 열심히란 말 위로는. 근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냐라는 질문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열심히가 성과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성과라는 생각 안 해요. 물론 저보고 성과주의자네, 결과론자네 이런 이야기 많이 말씀하시는데 열심히 성과가 아니에요. 단지 과정이 필요한 거지. 근데 우리는 열심히를 성과처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심히를 성과처럼 이야기해요. 열심히 했는데요. 어쩌라고. 그쵸? 그런데 제가 보험영업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 다 주변에서 그런 말 해요. 너 열심히 하면 너 돈 벌 수 있다. 다 열심히 하면 억대몽 된다. 그런 이야기 안 들어보셨어요? 다 들어봤죠? 근데 그런 이야기는 안 해요. 뭐가 열심히인지 말 안 해줘. 그쵸? 되게 피상적인 이야기만 열심히 하면 된대. 저는요 실제로 처음에 이제 ING 생명에서 영업을 시작을 했는데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뭐가 열심히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저는 고통스럽더라고. 근데 물론 나중에 뭘 열심히 할지는 알게 됐는데 처음에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최근에 제가 삼성화재 정모 설계사분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차 한잔 마셨는데 그 말 하더라고요. 올해는 열심히 할 거래. 어떻게 해요? 그냥 열심히 해보고 싶대. 열심히 해보고 싶대요. 근데 그 마음이 저는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해요. 정말 그렇잖아요. 새해에는 좀 열심히 해보겠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쭤봤어요. 뭐가 열심인데요? 답변을 잘 못하세요. 열심히 해야겠대.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든대요. 다음 주부터는 열심히 해야겠대. 내일부터는 열심히 해야겠대. 그렇죠? 끝나지 않는 다이어트 도전 비슷한 것 같아요. 끝나지 않는 다이어트 도전. 나 내일부터는 살 빼야지, 내일부터는 굶어야지, 다음 주부터는 굶어야지. 왜 이럴까요? 도대체 열심히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열심히가 성과도 아니고 뭣도 아니야. 근데 우리는 또 계속 열심히라는 단어를 써. 왜 그럴까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우리 언제 술 한잔 먹자 비슷한 얘기 돼버린 것 같아. 지점장님, 우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열심히 하실 거죠. 그렇죠? 다 이런 말이 돼버린 거야. 우리 언제 술 한잔 하자밖에 안 돼요. 이제 더 이상 이야기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럼 열심히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획 세우고 과정을 충실해야 좋습니다. 박수! 계획을 세우고 과정에 충실해야 된다. 맞습니다. 어떻게 계획 세울 거예요? 어떻게? 놀란 표정. 어떻게 계획 세우실 건데? 그것까지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생각 안 하고 싶다. 앞으로 그걸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고 싶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그 열심히를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제가 보험 영업을 저도 오래 했잖아요. 오래 하면 어떤 착각을 많이 하냐면, 한 달에 만약에 4주가 있다고 할게요.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정말 열심히 했어. 그래서 너무 피곤해갖고 넷째 주에 좀 놀았어. 마감 딱 칠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알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왠지 이번 달은 좀 많이 쉰 것 같아. 논 것 같고. 근데 반면에 첫째 주부터 셋째 주 말까지 계속 주구장창 놀았는데 마지막 주째 엄청 열심히 계약 좀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이번 달은 내가 열심히 했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주 정말 열심히 했는데 계약이 안 나오면 뭐라고 해요? 이번 달은 열심히 했는데. 그쵸? 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은 측정할 수 없는 정확한 도구가 없으면 그때그때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그냥 자기를 평가해요. 우리 그 심리 테스트 하면 그 기분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 거 아시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할 때 정말 많이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열심히를 측정할 수 있게 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측정할 수 있게 하라. 어렵나요? 어렵잖아. 솔직히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열심히 어떻게 측정하죠? 어떻게 측정해야 돼, 열심히를? 점수 매겨야 되나? 오늘은 열심히 몇 점? 어떻게 측정해야 돼요? 본인이 세웠던 계획이나 과정들을 체크해서 네. 그게 충실히 했나 네. 거기 체크를 해서 오늘 왜 이렇게 열심히 잘하세요? 박수! 이거 좀 집죠? 자, 무슨 말이냐면, 내 계획이 계량화가 돼야 돼, 계량화. 수치가 돼요, 수치가. 그러면 내가 그거를 숫자로 표현했다는 말은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봐도 그거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숫자로, 사람은 숫자를 되게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 왜? 그게 굉장히 객관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 아파트를 설명할 때 앞에는 실기층 흐르고 정원도 너무 예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너가 아파트 얼마짜리야 했을 때 그 아파트의 가치는 바로 객관화가 돼버립니다. 엄청 예쁘고 좋아. 해남 땅끝마을 끝에 있어. 얼마 되겠어요? 얼마 되겠죠? 강남 한복판에 있어. 왜냐하면 숫자로 표현했을 때 객관적으로 서로 이야기하기가 좀 수월해져요. 근데 열심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시간빵이에요, 그냥. 시간을 많이 조지면 무조건 나는 열심히 한 거야. 그쵸?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한국 교육의 문제인데, 한국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이제 그 산업혁명 이후에 만든 교육 시스템이에요, 이게.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혁명 이전에는 전 세계 다 뭐였어요? 유목민족, 아니, 유목국가 아니면은 농경국가였잖아요. 농경국가의 특징이 뭐예요? 출퇴근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그때 일하고 쉬는 거예요. 근데 산업혁명이 딱 되면서 도시화가 되면서 뭐가 됐어요? 출퇴근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술 마시면 안 나버려. 그리고 사람들이 자리에 앉혀놓고 일을 시키려고 했더니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일해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교육 시스템을? 산업혁명 이후의 교육 시스템은요, 좋은 군인 양성 내지는 좋은 노동자 양성이 목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장시간 힘든 거를 반복 숙달시키는데 최적화시키는 거야, 사람들을.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암기 과목을 열심히 했던 거예요. 프로그레스의 독일의 교육 방식이 일본 넘어갔다 한국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또 중국, 인도에도 하고 있어요. 후진국형 그 교육 문화예요, 그거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뭐 하냐면 장시간 앉아서 시간 때우면 열심히 등식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그쵸? 그래서 열심이란 말을 너무 자주 쓰고 너무 쉽게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그런 세대, 그런 시대가 아니야, 이제는. 그럼 열심히를 아까 계량화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계량하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오늘 하루에 할 일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몇 군데 방문할 것인지. 아니면 또 뭐가 있어요? 내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사람들하고 상담할 것인지. 그쵸? 아니면 나는
한 달에 얼마 정도의 보험료를 계약할 것인지. 그쵸? 객관화시킬 수 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성과가 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지 않으면 굉장히 감정에 의해서 그냥 내 열심히를 평가하게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열심히 하는 방법을 쉬운 버전과 어려운 버전인데 두 개 다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거를 목표로 두면은 조금 쉬워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걸 목표로 두잖아요. 그러면 이 열심히가 되지도 않고 깨져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다시 분리해서 이야기하면 통제할 수 있다는 거는 내가 의지를 가지면은 할 수 있는 걸 통제할 수 있다고 하고요. 내 의지를 아무리 가져도 할 수 없는 건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맞아, 틀려요? 자, 그러면 두 가지 목표가 있을 수 있겠죠? 나는 한 달에 100만 원치 보험을 계약해야겠다가 목표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나는 하루에 3명을 만나겠다는 목표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좀 정리할 게 뭐냐면 통제할 수 있는 목표는 뭐예요? 하루에 뭐 4명 만나겠다, 3명 만나겠다. 이건 통제할 수 있는 목표가 돼요. 왜? 이건 내 의지로 충분히 가능해요. 그쵸? 근데 한 달에 100만 원씩 계약을 하겠다. 이거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노력을 안 해도 될 때가 있어요, 이게. 통제 보험이 밖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그래서 열심히라는 이야기는 저는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는 걸 열심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계량화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을 하실 때 중요한 거는 열심히 하겠다는 말은 아예 입에서 꺼내시면 안 돼요.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이미 그건 시작해보나 마나 한 이야기예요. 그것보다는 구체적으로 나는 어떻게 하겠다가 맞아요.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장 추천은 뭐예요? 저는 그래요. 한 달에 물론 이제 일주일에 얼마 하자 목표 세우라 이건 되게 중요하긴 한데 그것보다 더 1차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루에 내가 몇 명을 만날 것인가 이거부터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죠? 제가 지금 아침에 클래스를 지금 진행하는데 이거를 한 3개월 정도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하루에 4군데 방문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4군데 방문하는 거 어렵습니다. 겁나게 어려워요.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어렵거든요. 정말 어려운데 한 3개월 정도 되니까 어떻게 된지 아세요? 습관. 되더라니까요. 돼요. 근데 이제 제 고민이 뭐냐면 양적인 열심히는 지금 해봤어요. 그럼 뭘 해야 돼 이제? 질적인 열심히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질적인 열심히. 그럼 질적인 열심히 어떻게 계량을 해야 될까요? 이거를 또. 정말 어려워 이거는. 노래 4곡 부르는 거 하고 노래 4곡 부르는 거 노래를 한 곡을 정말 잘 부르는 거 뭐 어떤 게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노래 4곡 부르기 하고 노래 한 곡을 잘 부르기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매일 규칙적인 시간으로 4곡씩 부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다고. 근데 일단 그건 해봤어요. 실제로 되고.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4군데 방문했던 결과가 저희 팀장님 실적이 실제 올랐어요. 올랐는데 이제 진짜 다시 질적인 점프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질적으로 성장하려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 한참 그 유튜브에서 많이 까이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중국 쿵푸 마스터들이 맨날 쥐어 터지고 있어요. 심지어 아마추어 복서한테 뒤쳐맞고 있어요. 박살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실전을 뛰어본 적이 없는 거야. 근데 아마추어 복서는 계속 스파링이라는 걸 해요. 겨루기. 하다 보니까 점점 실력이 느는 거예요. 질적인 성장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많이 내가 연습해 봐야 돼요. 그쵸? 그러면 그걸 연습을 단순하게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사람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뭘 선택하냐면 나는 하루에 30분 연습하겠다 내지는 1시간 연습하겠다라고 내가 시간을 정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 뭐예요? 내가 몇 명과 상담 연습을 해볼 건지 횟수를 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래야 실력이 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열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루 종일 RP 연습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긴 시간 동안 꾸준하게 하는 거.
그게 열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열심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써요. 우리 언제 술 한잔 하자처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쵸? 저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보험 영업은 재능이다? 전 기술이다라고 생각해요. 항상 기술이다. 보험 영업은 기술이에요. 기술력이 좋은 사람이 더 잘 팔 수밖에 없어요. 기술은 있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연마하는 거예요. 근데 기술 연마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열심히 하면 돼요? 기술 연마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롤모델을 정하고 1번 내 롤모델을 정하고 그 롤모델이 어떻게 하는지 옆에 딱 지켜보면 돼요. 그리고 뭐 하면 돼요? 일단 따라해보면 돼요. 그쵸? 따라해보고 내가 현장 가서 직접 해보면 돼요. 그러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처음엔 잘 안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쉽지 않지, 처음에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내 것이 돼요. 점점 내 것이 돼요. 그렇게 체계적으로 열심히 해야 열심히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언제 술 한잔 하자가 아니라.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거는, 저는 항상 그랬잖아요. 우리 액션에 대해서 이야기 하잖아요. 액션에 해야 할 게 뭐냐면,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열심히가 뭔지 빨리 정하셔야 돼요. 난 열심히 안 할 건데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세요. 어쩔 수 없잖아. 계속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하실 거면은 내가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열심히 어떻게 할 것인가. 그쵸? 첫 번째는 양적인 것. 양적인 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쵸? 두 번째, 나는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 어떤 열심히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은 저는 보험 영업은 가능해요. 보험 영업 어떤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보험 영업은 뭐 특별한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여기서 지금 메시 뽑아요? 호나우드 뽑아요? 박지성 뽑아요? 아니거든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일정 부분에 질적, 양적 열심히를 하잖아요. 그러면 1억 벌어가는 게 불가능하지 않는 직업 정도로 보시면 돼요. 저는 제가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일하는 사람 중에서 봤던 사람들은, 물론 그렇게 해도 못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뭐 다른 이유는 잘 모르겠고. 근데 대부분 영업을 잘하셨던 분들은 뭐 제가 말했던 게 이론적으로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하세요. 전화를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많이 면담을 한다든지. 근데 그분들은 제가 보니까 어떤 이론적이거나 체계적이진 않거든요. 근데 몸에 배어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런 분들은 그냥 돼요. 시간이 지나면 더더욱 잘 돼요. 근데 대부분 영업 초창기거나 영업을 못 하셨던 분들은 문제가 뭐냐면 뭐가 열심히인지 자체를 몰라요. 그리고 그냥 남발해요. 아유, 다음 달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이번 달은 잘 안 됐네요. 그럼 안 된다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고 어떤 말을 했을 때 더 우리가 가슴이 와닿을 수 있을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보다 더 좋은 거. 저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책을 읽다 보면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제가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써서 붙여놔요. 제 방 와보신 분, 뭐 써있잖아요. 거짓말하지 마라, 변명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써있잖아요. 하루에 한 번 이상 무조건 봐요. 내 자리에 딱 앉으면 앞에 보여요. 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내가. 그렇죠? 그런 것보다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다는 나는 하루에 3명 꼭 만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일단 양적 성장 이루어지고요. 나중에 양과 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 건데, 양이 먼저일까요? 질이 먼저일까요? 양이 첫 번째. 네? 양이 먼저. 양이 먼저다. 손 들어보세요. 질이 먼저다. 손 안 대신 분들은? 생각이 없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양이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왜 양이 먼저냐면 많이 하다 보면 늘어요. 많이 하다 보면. 별게 다 늘어요. 저 예전에 그 북구 미래아동병원에서 찌라시 나눠준 적 있었거든요. 애들 현대상 거 구den구 어린 씨아이 가지고. 그것도 늘어요.
해보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어떻게 하면 받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하면 받냐면, 그때 정장 전 풀세트 입고 갔어요, 진짜. 찌라시 나눠주는데. 어떻게 했냐면, 가갖고 인사를 정중하게, 안녕하세요 하잖아요. 사람들 눈이 딱 저거 마주치잖아요. 그때 주면 대부분 받아요. 그것도 늘더라니까. 처음부터는 몰랐지, 그거를. 안 해봤으니까.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차적으로 만약에 내가 영업량이 자체가 너무 작다 하신 분들은 양적인 열심히를 한번 선정해 보게요. 나는 뭘로 주제를 정할 것인지. 그렇죠? 양적인 주제로. 그리고 나서 양적인 주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가 필요해요? 질적인 열심히가 필요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인생이 잘 살기 어려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생 원래 잘 살기 힘들잖아요. 저 죽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 저는 그런 것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인생이 짧은 순간에 승부가 낼 수가 없어요. 승부를 해보니까 짧은 순간에 승부를 낼 수가 없어. 여기서 이제 열심히 꾸준히라는 의미로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좀 잘하고 싶잖아요. 정말 많은 노력이 긴 시간 필요해요. 만약에 한 달, 두 달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한다면 성공 못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한 7, 80%는 성공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 그 열심히 시간이 너무 짧아. 그쵸?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열심히 구체적인 목표가 없으니까 짧다고 생각을 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꼭 하셔야 할 게 뭐냐면 나는 양적인 열심히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먼저 꼭 오늘 하루 정도는 생각해 보세요. 꼭 하루 정도 생각해 보고 그리고 나는 양적인 건 어느 정도 됐다. 그럼 질적인 열심히 뭐 할 것인가 꼭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이게 의미가 있지 막연한 열심히는 인생에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쵸? 네. 하고 여기 질문 좋습니다. 없으시죠? 이렇게 하면 오늘 조회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